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사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정작 공공의대 설립 방안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대의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공공의료 인력 확대 필요성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2,000명이 넘는 의사 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자치단체장 추천도 제안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전문가 연구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여파로 26년 뒤 전북 인구는 160만 명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같은 기간 도내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79만 명인 전북 인구는 오는 2047년에는 158만 3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긴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심리상담 접수가 6천여 건에 이르며 초기 단순 불안에서 최근에는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파업 중인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 거부 중단 및 비상 진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두 차례 집단 휴진을 한 의사들이 다음 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주 전부터 파업에 들어간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더 이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환자 곁에 있어야 될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고 견디며 버텨왔는데 이 모든 위기, 방역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선 환자가 우선이잖아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분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환자예요. 근데 환자를 좀 등한시하고. 국회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며 중재에 나선 만큼 의사단체도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안 좋고 정부하고 의료진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조금 현재 숫자가 모자란 것은 사실이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늘린다고 이렇게 타협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 재확산 속에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재논의를 약속하자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고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까지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서서 남원 공공의대는 또다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단일 요구안을 마련한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한 그 요구안을 저희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의료계에 단일안을 도출했고요. 환자를 볼모로 파업에 나선 의사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무릎을 꿇으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다시 가시밭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남원 공공의대를 한 차례 좌절시켰던 야당은
의정 갈등을 파고들어 또다시 반대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전북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은데 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공공의대 신설 여부와 입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대 문제를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 야당 간사가 반대하고 나선 만큼 자칫 법안 심의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통해서 공공의대 부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남원 공공의대를 한데 묶어 추진한 게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협의해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2년 문을 열겠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놓은 게 2년 전이지만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의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의회는 2단계 방역 규정에 따라 일일이 체온을 재고 본회의 참석자도 대폭 줄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 송지용 의장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엄중한 지역경제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도민들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코로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희자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비돼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주문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방향과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김희재 의원은 모든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예술인들이 생활고에 빠지고 문화예술계가 붕괴될 처지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는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의원 등 모든 사람의 체온을 재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또 실내 행사 50인 이하 제한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출석도 지사와 교육감 등 6명으로 대폭 줄이는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의회 풍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오래된 농협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합니다. 남원시가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옛 농협창고를 사들여 문화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순창군은 이곳에 소규모 공연장과 연습실, 영상 제작실 등을 조성해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향후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연습과 영화 영상 제작 등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진행해온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가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매 시스템 현대화 개장을 통해서 유통 질서 확립과 신뢰도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0억 원이 투입된 정읍 서부산업도로가 다음 달 개통될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작은말 고개부터 영하 아파트까지 서부산업도로 1.7km가 개통되면 반복되는 교통 체증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진안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터미널과 보건소 등 6곳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루에 3차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까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마녀 농가에 60만 원씩 모두 61억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광복절 이후 하루에 대여섯 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했지만 일주일 전부터 2차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고 확진자도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에서 여전히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일에 종료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전북 서민금융복지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서민금융센터가 그동안 채무조정 176억 원과 개인회생 1,200여 건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서민 경제가 어렵고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끊겨도 전라북도가 자체 재원으로 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에 큰 피해를 본 임실군 덕지면 진매마을 주민들이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제방과 다리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섬진강 댐이 물을 방류할 때마다 마을과 농경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물에 잠겨 생계에 어려움이 많고 마을 안쪽까지 물이 들어차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마을로 잘 알려진 임실 진매마을은 지난달 집중호우 때 마을 진입로가 침수돼 사흘간 고립됐고 1.5m 높이의 세월교가 한 달 가까이 물에 잠겨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를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며 기념비적인 판결을 한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29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덥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동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